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소형 SUV 전체가 어떨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사하는데 사실 막 며칠 걸리고 한 건 아닌데 이미지를 제가 하나하나 미리 준비해 놔갖고 이제 하루 만에 다 한 건 아니긴 한데 이 시세를 안내해드리는 거를 준비를 나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얼마나 믿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르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한 15만까지 이상은 안 보는 걸로 해서 무사고 위주로 이제 보는 건데, 이 빨간색은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초록색 가운데가 지구,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거의 끄트머리가 화성,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쪽이 수성,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범위라는 느낌으로 제가 이 네모 박스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금액이 적정선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가운데 금액 제가 조사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맨 앞에 있는 이 차들은 유사고 다 포함해갖고 키로수 무제한으로 해갖고 제일 싼 게 요 금액인데, 요 사이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아니면은 그래 이 사이 금액은 나도 원래 안 봤어, 근데 나는 900으로 사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금액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티볼리 얼마 정도예요? 그냥 막연하게 딜러들은 얘기합니다. 한 900에서 한 800짜리도 있긴 한데 한 900에서 1100 사이 정도? 티볼리 아머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 그 티볼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티볼리 아머라고 있어요. 그거는 한 200 정도 더 주면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순간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를 해갖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또 있거든요. 베뉴도 있고 스토닉도 있고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일단은 주요한 차들은 다 이쪽 앞에다가 되도록이면 몰아봤고 그랬습니다. 2000 정도로 사고 싶다라기보다는 한 다해서 2000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러면 트레일블레이저는 이제 첫 번째 거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게 좀 나올 수가 있고, 더 뉴니로 같은 경우에는 다해서 2000 맞추기에는 되긴 되는데 좀 애매하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은 경유고 노란색은 휘발유, 여기 노란색은 휘발유 대수를 제가 조사일 기준으로 해놓은 건데, 항상 대수는 뭐 차이가 나더라도 막 30대 40대 차이가 나진 않고, 뭐 해봤자 토레스 지금 검색해 보시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흰 색깔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전기도 충전하고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니까 연료도 먹고 뭐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에 이제 휘발유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데, 노란색만 보시면 100대가 넘어가야 안정권으로 여유 있게 고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34대, 이거는 이제 연식이 좋기 때문에 고르는데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스토닉 41대, 이거는 이제 연식이 지금 한 7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1대 스토닉이라고 한다면은 내 맘대로 원하는 대로 고르긴 좀 어렵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 티볼리 디젤 같은 경우에는 100대가 다 넘어가고, 티볼리 아머는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안 팔려서 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는 뭐 케이카라든가 뭐 현대 오토벨이라든가 그런 업체에서 이런 이제 연식 좋고 한 차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 딜러들보다 경쟁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안 팔려서 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주차장에 가면은 저는 이제 토레스도 자주 보이고 셀토스도 자주 보이고 코나는 덜어 보이고, 요즘에 디올류 코나가 이게 이쁘긴 한데 금액이 중고차 치고 3천의 소형 SUV라고 한다면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도 나오거든요. 그랜저, 심지어 더 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나올 만한 금액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대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수요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즘 나오는 더 뉴 티볼리 같은 경우에 아주 종종 보이는데 디자인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많이 안 팔려서인지 많이 시중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 그 다음에 티볼리 아머, 여기까지 베리뉴 티볼리는 좀 덜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종종 보이는데 이 네 가지 종류를 묶어서 보시게 되시면 좋지 않을까. 베리뉴 티볼리로 보게 되면은 뒤에 브레이크 등이 라인이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안개등이 티볼리는 다 티볼리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티볼리는 밑에 범퍼 하단이 좀 밋밋한데 티볼리 아머부터 이렇게 조금 이제 검정색 덧대져서 뭔가 구분되어진 것 같은, 원래는 일체형인데 실제로도 일체형인데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 같은 부분이 약간의 다른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식이 보통 5년이 좀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구형틱 할 수가 있는데, 많이 티가 안 나는 게 또 티볼리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한
5년 남짓 된 걸로 가성비를 찾게 되면은 티볼리 아머가 티볼리보다 좀 더 개인적으로 팔았을 때, 소개를 해드렸을 때 욕을 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베리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베리뉴 티볼리는, 베리뉴라는 단어조차도 잘 모르시고 그냥 티볼리는 아시는데, 아머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티볼리 연식 좀 괜찮고 금액 싼 거 찾으시면은 티볼리 1000 미만으로 보면은 볼 수야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상품성을 조금 가져오시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점으로서는 금액 차이가 엄청나지 않으니 연식 더 좋고 키로수 조금 더 좋은 아머가 아시는 분들한테는 날 수 있지 않을까. 티볼리를 보신다라고 한다면요, 디젤 대수는 가면 갈수록 휘발유의 비중이 높아지고 디젤은 줄어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토레스도 인기가 있는데 48대밖에 없어요. 하지만 연식이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된 연식이기 때문에 이 48대도 그렇게 적은 대수는 아니구나, 인기가 없는 모델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이 대수는 인천, 김포, 안산, 광명, 용인, 평택, 수원 다 통틀어서입니다. 셀토스, 그러니까 수도권 남부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남부 지역의 모든 중고차 대수를 일반 매매단지, 중고차 매매단지 대수를 아우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로친 거는 연식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은 경유, 노란색은 휘발유, 여기 이렇게 약간 연두색은 하이브리드, 요거는 하이브리드고 요것도 하이브리드고 그렇습니다. 흰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거의 전기차와 비슷한 느낌인데 연료가 들어가긴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또 인기가 있는 거는 과거에는 니로의 인기가 좀 셌었는데 트레일블레이저, 이것도 이제 대수가 76대면은 엄청 적은 것까지는 또 아닌데, 적정선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1500 밑으로 구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이 가운데 금액이 172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00, 1600, 1700, 1800 사이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여러분 같으면은 이 차를 새 차로 사갖고 얼마에 파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냥 싼 거 있으면은 싼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인 아니면 2인, 아주 가끔 3, 4인이 5인까지도 탈 수야 있겠지만 짐 실는 게 일단은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연비는 좀 연비를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귀염귀염한 것도 없잖아 있고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뉴가 생각보다 대수가 많아요. 휘발유. 스토닉도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문의도 오고 하는데, 지금 연식이 17년부터 나왔는데 20년 9월까지 나오고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수가 41대면은 좀 부족한 느낌이 이거는 드는 겁니다. 연식이 17년식인데 대수가 50대도 안 된다라는 거는 말이죠. 근데 이제 디젤까지 같이 합쳐보면은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길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보이고 좀 그러지 않나 싶고, 트랙스 크로스오버 요거는 아직 좀 셉니다. 새 차랑 비교해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뷰티풀 코란도는 티볼리스럽긴 한데 코란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티볼리는 아시는데 코란도가 아직도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QM3는 전량 디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XM3인데 요거는 시동 꺼진다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매입과 판매를 조금 불안해합니다.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부러 돈 몇 푼 벌자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스트레스는 어떡하냐. 이코녹스는 사실은 중형급이긴 한데 배기량이 소형 준준형이라서 크기는 큽니다만 같이 껴봤습니다. 그 QM6 그 다음에 산타페 그 다음에 또 토레스 같이 놓고, 왜냐면 비슷한 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스포티지라든가 소렌토 이런 쪽도 한번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누적된 경험으로 가만히 보면 손님 사정이 맞추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딜러 사정에 맞춰서 차를 골라주는 딜러도 존재하더라라는 느낌이,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형 SUV는 찾는 사람이 많아서 차급에 비해 비싼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경차보다 저렴할 수는 없는 차종은 맞습니다. 그 급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반 세단보다 인기도 있고 신차 가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대부분 연식들이 막 12년 13년 있는 게 아니라 뭐 15년부터 있는 느낌이라서, 연식도 비교적 뭐 트랙스는 조금 됐고 QM3도 조금 됐기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싸요. QM3는 이상하게, 이거는 잘못 체크를 했네,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거 중간 금액이 700이죠 그러니까 1000 이상으로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다. 그리고 또 잔고장이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연비는 이게 경유가 리터당 20km에 육박하는 그런 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에어컨 수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공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경차를 찾는 소비자층이 두터워서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경차도 그렇고 소형 SUV도 찾는 소비자층이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인 이상의 소가족도 적응하면 탈 수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력 차종을 굳이 소형 SUV로 해야 하는지, 이 가격이면 뭐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1300, 1500, 1700 사이면은 저 같으면 소렌토, 올류 소렌토 탈 것 같고, 2000 언저리 볼 것 같으면은 버뉴 소렌토 볼 것 같고, 저 개인적인 니즈로 말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형 SUV를 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모님 차 내지는 세컨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짐을 싣긴 싣는데 많이 싣지는 않고, 그 다음에 너무 노티나는 건 또 싫다라고 하시는 분, 그 나이가 50대 이상이신 분께서도 남녀노소 탈 수 있는 차지 않나. 티볼리 또 많이 찾으시지 않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뭐 여성분 뭐 좀 많지 않나. 이 경차 말고 티볼리 .6 뭐 이런 거를 타시는 이유는 밟았을 때 좀 덜 답답하니까,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게 경차보다 좀 덜하니까 라는 게, 이게 무시를 10명 중에 9명이 안 해도 1명은 꼭 하더라. 경차를 타면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갖고, 너무 여성스러운 거 사실 경차로 보면은 뭐 연비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은 주차 편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일단은 나는 너무 무시받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싫고, 소형 SUV 정도는 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지 않나. 사모님 차로 스토닉을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베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나 싶긴 싶습니다. SUV는 승용 세단에 비해서 운전 시야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실 수가 있다. 1층보다는 2층이 그래도 시야가 또 더 넓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 건물 위만 올라가더라도 1층보다는 2층, 3층이 시야가 한 층 한 층 올라갈수록 더 넓게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SUV는 세단에 비해서 운전 시야가 넓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세단을 좀 억지로 낮은 거를 타는 것보다는 SUV가 공간적으로 편리해서 키가 좀 한 177 이상의 분들은, 세단은 준준형은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형 세단을 가시던가 아니면 소형 SUV를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형 SUV가 뭐랄까 일단은 공간적으로 키 크신 분들께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뭐 중형 SUV인 뭐 산타페, 소렌토, QM6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아기자기하고 젊은 느낌은 소형 SUV가 좀 더 인식적으로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짐을 싣고자 하는데 굳이 소형 SUV를 연비 생각해서 타시려고 하시는 거는 두 마리 토끼. 뭐 짐을 좀 많이 싣는데 꽉꽉 채워갖고 소형 SUV를 억지로 타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십니다. 하지만 용도를 생각하자면은 짐을 싣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50%다. 그리고 또 이쁜 것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이쁜 거 그런 거 다 떠나서, 약간 이제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혼부부 내지는 이제 한 5, 6, 7년 된 부부 같은 느낌의 소렌토 산타페는 타기 싫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셀토스는 공간이 좀 넓게 잘 빠졌어요. 코나는 조금 셀토스보다는 약간 작고, 그다음에 티볼리, 제 친구가 볼지 몰라갖고 좀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인테리어 해갖고 짐을 좀 많이 싣는 친구가 티볼리를 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빡빡하긴 한데, 소렌토나 산타페를 만약에 타게 된다면은 모르겠어요. 토레스도 이제 차가 2대예요 집에. 타는 사람의 마음이긴 하겠죠. 그래서 티볼리 에어를 좀 더 넓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배기량들이 2.0 이하들이에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힘적으로는 좀 딸리고 연비로는 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힘이 딸린데 짐을 많이 실으면은 연비야 뭐 안 좋은 건 인지상정이니까, 차라리 힘 좋은 중형급 차가 SUV가 짐 싣는데 연비적으로도 더 플러스가 오히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 마음, 이 중에 뭐가 제일 나아요? 라고 물어보시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누구나 이상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을 만날 때, 남자분이 여자분을 만날 때, 여자분이 남자분을 만날 때 만나고 싶은 이상형이 있고, 물론 이상형 다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상형이 있어야 돼요. 저는 뭐가 좋냐, 요즘에 이거 디올류 코나가 이뻐 보이는데 사실 금액이 압박이라서 2000 소형 SUV 2000까지 보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약간 차 괜찮으면 다 해서 2000이라고 만약에 갖다 쳐요. 딜러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트레일블레이저도 사실 관심이 가긴 하는데 위아래가 좀 좁대요. 제가 중형 SUV를 타다 보니까 소형 SUV로 가게 되면 타기야 탈 텐데 아무래도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밟았을 때 좀 더 나가가는 느낌의 2.0, 2.2 디젤 엔진을 타다가, 휘발유는 이제 초반 토크가 디젤에 비해서 조금 덜하기도 하고 한데, 소형 SUV, 그냥 소형 SUV만 탔을 때 가정해보자면은 토레스는 터보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넓어요. 그래서 토레스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2000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2000을 맞추자. 2000을. 그러면 티볼리 에어도 한번 고려 대상에 넣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셀토스가 또 빡빡하긴 한데 1500에 억지로 하게 되면은 등급이 좀 떨어진다라든지 키로수가 많다라든지, 아니면은 색깔이 흰색이 안 되고 좀 애매한 뭐
색깔이라든지. 근데 요즘에 G색도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G색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G색을 탈 때가 됐나. 뷰티풀 코란도 금액을 맞출 수가 있는데 뭐 디자인 상관없으시면은 이게 인기도가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싼 느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코녹스 이런 것들은 그 대수가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금액이 많네. 크기 넓을 텐데. 게다가 또 배기량이 2.0이 아니라 0.6일 텐데. 이런 것도 그냥 이제 비인기로 혹시나 한번 들여다는 볼 것 같은데 디젤만 있습니다. 이코녹스는. 더 뉴 트레일 블레이저는 지금 3대가 있는데 다 싹 다 2,000 언저리로는 비싸니까. 베뉴나 스토닉도 근데 베뉴가 스토닉도 그렇고 초반에 나온 거의 SUV 스타일로 QM3는 지금은 XM3도 요 3가지 모델은 조금 배제를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앞쪽에서 봐야 되나? 저 같으면은 그냥 뭐 이거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저 같으면.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냥 트랙스 5, 600선에서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될 수야 있어요. 연식은 한 10년 전후가 됐죠 벌써. 근데 이제 이것보다 연식이 조금 더 좋은 느낌으로 타시려면은 더 뉴 트랙스인데 금액 차이가 이 두 개가 475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가성비로 더 뉴 트랙스를 보통 볼 것이냐? 연식 좋다 이거야. 근데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가성비로 보겠어. 코나 아직도 디자인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더 뉴 코나는 대수가 너무 없어요. 고르기 좀 애매할 것이고 셀토스 볼 것 같고 일단은 들여다보는 게 포레스, 셀토스, 그 다음에 티볼리, 아머나, 에어, 니로도 하이브리드 있으니까 니로도 볼 것 같은데 더 뉴 니로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뉴 니로는 대수는 많아요. 100대가 넘으니까 괜찮습니다. 디올류 니로는 너무 비싸요. 하이브리드 다 좋은데 디자인 뭐 요즘 최신 그런 거 다 좋은데 비싸단 말이죠. 이거 샀다가 나중에 팔 때 그 충격은 더 뉴 니로보다 디올류 니로가 아무래도 클 겁니다. 최신의 디자인 얼리 어댑터 뭐 그런 거 보다는 가성비 경쟁력으로 보면은 니로는 이제 니로도 뭐 근데 이제 괜히 여기 안개등 조금 다르고 뒤에 CLA처럼 약간 잠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뭐 그릴도 그렇고 근데 상관없다. 그냥 가성비로 와이프 태워주기에 뭐가 나요? 라고 하면은 그냥 니로 내 돈으로 사주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니로가 일단은 연비는 좋은데 하이브리드들이 초반 토크들이 좀 낮다라는 거는 간과하면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 회피 능력이라든가 밟았을 때 확 나가는 그런 맛은 하이브리드가 언제나 조금은 딸리는데 연비 위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고속도로 잘 안 타고 우리 와이프는 장복이나 애기 등하원이라든가 가끔 세컨 느낌으로 탈 때 니로 한번 고려 대상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격이 셀토스보다는 싸니까 말이죠. 아니면은 티볼리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생긴 게 똑같다 보니까 사실 이걸로 가기에는 근데 요게 경고등이라든지 고쳐야 될 게 조금 있을 만한 뭐 10만 킬로 좀 넘어가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으니 상품성으로 여러분들과 저가 끝까지 웃으면서 1년 2년 뒤에도 그때 딜러 누구였지 생각을 하고 싶은 그런 딜러가 되려면은 티볼리보다는 아머가 확률은 더 높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무래도 그냥 딜러를 믿고 가게 되면은 티볼리 중에서 700 전후로 무조건 좋은 차를 해줄 것이냐 확률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거를 해달라고 하면은 해드릴 수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자초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싼 거 찾으시면 트랙스 에어컨인가 뭐 키면은 약간 이제 본넷 열었을 때 좀 고주파 소리 같은 조금 이제 소리 찡 하는 거 핸들 돌릴 때라든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가 그렇습니다. 스토니도 타면 타요. 와이프 태워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베뉴도 이거 처음에 CF 나올 때 장난 아니었어요.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현대 막내 SUV 느낌 귀여운 느낌 와이프 태워주거나 할 때 제가 친구랑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베뉴를 봤는데 야 저거 너 탈 수 있냐 그랬더니 저거 탈 수 있지. 제 친구가 그냥 온리 엄청 그냥 순정 직장인들은 차급에 보면은 되게 예민해지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중고차 딜러들은 사실은 아까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보고 했었었는데 제일 싼 거 위주로 봅니다. 딜러들은 고칠 때 되면은 뭐 고치더라도 엔진 미션은 나갈 만한 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상품성으로 봤을 때 다 기술의 진보야. 뭐 옛날 거든 뭐 요즘 거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디자인 뭐 틀려봤자 얼마나 틀립니까? 근데 직장인 분들은 그게 예민하고 딜러들은 예민하지 않아. 가성비로 남한테 보여지는 거 다 순간적인 허울이다. 핸드폰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두 달. 그 이후로는 그냥 쓰는 거죠. 뭐 싼 거든 비싼 거든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진 찍는 퀄리티는 다를 수야 있겠지만. 자. 짐을 싣고자 하는데 굳이 소형 SUV를 연비 생각해서 타려고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는다. 선택은 소비자분의 자유고 짐 많이 싣지 않는다면 소비자 재량으로 구매하시는 거다. 후회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짐 많이 안 싣고 하면은 소형 SUV 연비 좋죠. 잘 구매하는 사람은 믿고 구매하는 게 아니고 유명세 구독자 수 보고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비교해보고 공부를 많이 해본 소비자분께서 가능하다는 건 이것만 믿고 구매하는 것보다 여기 후자가 더 잘 구매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을 조작하는 그 딜러도 유튜브 딜러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갔다 오신 분들께서 꼭 말씀을 해주신 거라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딜러 전산 금액에서 반드시 또 이제 전산 금액 또 딜러들 보는 전산 딜러들이 매입을 하면은 무조건 거기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 전산을 대부분 딜러들이 보는 건데 거기 금액 정찰제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깎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직원을 두고 팀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가능은 하겠지만 정직할 수 있겠지만 저렴하게는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조금 뭐 티도 안 나게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정찰제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은데 다 원래 깎인다라는 겁니다. 20에서 70 많이 깎이면 조금 더 깎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 그 정도 10만원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9만원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저기 뭐 지역 가면은 좀 자주 빈번하게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20에서 70 같은 느낌이고 할부금리는 모든 소비자 신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대보험되는 직장 월급 수령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재직기간 7개월 이상이겠죠. 월급을 6개월 6번 받으려고 한다면 신용점수 좋은 경우에도 1금융은행권 그 중고차 대출 이쪽으로 1577-4664 신한은행 신한마이카가 제일 유명하고 좀 원활하고 빠릅니다. 한도 나오더라도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충족해야 됩니다. 신용이 전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회에서 한도는 받았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집 대출 있고 뭐 전세 자금 대출 있고 해갖고 DSR에 걸려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신용이 아쉽지만 낮으신 분은 이금융 캐피탈로 현대, 메리츠, KB 등등으로 JB 우리캐피탈 등등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로 하셔야 되고 신용이 아쉽지만 낮으신 분들 신용에 따라서 6% 거의 없고 사실은 7%도 좀 나오기 조금 이제 신용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상 좀 어려운데 보통은 10, 11, 12가 일반적이지 않나 9.9에서 12.9 사이가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은 거의 뭐 10, 11, 12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용도 진짜 좋으신 분들은 굳이 이금융 캐피탈로 왜 해? 라는 생각을 근데 여기서 안 나온다니까 하는 거지.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다 보니까 기준이 안 된다더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부가 나오셔서 할부로 진행하신 분이 계셨는데 1일 그 이체한도 1회 이체한도 거기에 막히셔갖고 돈을 캐피탈에서 받아 손님한테 가게 돼 있어요. 딜러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갖고 있는 상사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딜러들이 소수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 8월인가 재작년인가 바뀌었어요. 소비자분께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용도가 안 좋으신 소비자분은 손님한테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상사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소비자분께서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체한도가 안 돼서 당일 출고 돈을 계좌로 받았는데 출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오시기 전에 하실 수가 있어요. 전 나온다. 저 돼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안 쓴 분들은 그 한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시는 게 어렵습니까? 보시고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차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종류는 첫 번째 차 가격,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분께서 매도비, 성능 책임보험료, 그 다음에 수수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쌍욕을 해버리죠. 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느 분이신지 또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욕하실 수 있죠. 모르시면. 근데 미리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총 6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차 가격 들어가는 거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전비는 이제 렉스턴 스포츠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화물로 들어가는 차 같은 경우에는 5%,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승용은 7%, 대형 승용은 7%가 거의 모자랄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나라에서 보는 과표가 여러분들 구매하는 금액의 7%보다 높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좀 따라오는 속도가 대형차 감가율이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기량과 연식에 비례해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승용이 한 7.5% 정도 받아야 모자르지 않을 때가 많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키로수가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연식이 얼마 안 되는데 키로수가 많아서 조금 비교적 싼 것들 그런 것들도 7%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7%가 이제 FM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과표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7%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7%가 근접하더라라는 거지 7%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매도비는 대부분 상사들이 일반적으로 44만 원 받고 있고 이전비는 본인 앞으로 등록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재산에 세금을 내고 등록을 나라에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매도비는 구매할 때 되어서 아시는 경우가 많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 딜러들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고 수수료 2번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덜어 계세요. 과거 차량 가격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온 금액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직원이 차량을 자기가 매입해갖고 팔면은 일정 금액을 사무실에 입금해야 되는 구조에서 떨어져 나온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옛날에 대표자들은 매도비를 안 받았냐? 그런 사무실도 있고 아닌 사무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매도비 포함 차값을 비싸게 올리면
하면 소비자 방문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꼴로 이제 느낌으로 상승했던 것 같아요. 2012년 정도에는 10만 원, 뭐 13만 3천 원, 뭐 아무튼 12만 7천 원에서 19만 17만 9천 원, 뭐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21만 했다가 27만 얼마 했다가 또 33만 원으로 통일됐다가 요원이 이제 작년 10월인가 재작년인가 그때가 충격이 제일 컸는데 33만 원이 일반적이었는데 대부분 44만 원으로 11만 원이 껑충 뛰어버렸어요. 이번에 물가 상승 폭이 아무리 컸어도 말이죠. 충격이 딜러들도 사실 컸습니다. 2022년 11월경이네요. 재작년 말 정도에 그랬습니다. 보관 관리 비용, 인증지대, 상사 운영비 명목이고 대부분 상사 매도비는 모두 사무실 대표에게 들어가서 운영 및 수익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면은 그 대표가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못 팔면은 대표가 손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책임보험료는 2019년 6월 1일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19년 5월 초중순에 갑자기 의회 통과하고 뉴스 보도하고 딜러들이 극렬히 뭐 삭발하고 반대하고 했었었는데 여러분들 국민적인 여론의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6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는데 이거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내라니까 낸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보험사 배불려주기다 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딜러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받아놓고 성능 보증 안 해주는 경우가 좀 있긴 있었는데 말이 나와갖고 문제가 좀 되려고 하자 보험사에서 이제 해주는 분위기가 좀 되니까 손님들이 쭈르륵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손해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손해가 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여하튼 수익률이 원래 이만큼 생각했다가 떨어지니까 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험사가 성능 보증 보험료를 올렸어요. 작년 말경인가 올해 초의 일입니다. 보험료 꾸준히 은근한 상승 대중적인 관심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공론화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 중고차를 맨날 접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접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대중 관심도가 좀 낮다라는 것을 좀 악용하는 보험사의 행태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 보험 경력에 따라 다르고 1년 보험 딜러에게 가입할 경우 비쌉니다. 비싸게 가입하게 돼요. 보험 알선 딜러에게 만약에 가입하시게 되시면은 딜러한테 페이백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7% 이렇게 말이죠. 아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이 보험 하셔갖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비쌉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직접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해야 저렴하고 제일 저렴하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몰래 하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친척끼리 가까우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이제 날아가는 돈인데 제가 좀 매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하는데 알선 수수료는 이제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매물을 보고 이게 만약에 차예요. 이 매물을 보고 갔어요. 근데 이 매물을 안 사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다른 차, 이 차가 아니라 이 차를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그 매물을 보고 갔어도 다른 매물을 사면은 알선 딜러가 되는 거라서 많은 딜러들이 그 점을 악용해서 일단은 아까 매물들을 여기의 차보다는 여기의 차 광고를 많이 하죠. 뭐 최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저가가 싸면 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점은 생업 종사하시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같이 중고차 사기 안 당하게 해드리는 딜러를 만나시면은 좋은 차를 골라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딜러를 골라야지 잘못 구매하지 않을 리스크가 줄어들 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잘못 구매할 확률의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매도비 달라고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수수료를 또 줘? 야씨 중고차 못 사겠는데. 근데 안 받는 데가 없어요. 매도비는 차량 가격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온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한데 사실 수수료는 알겠다. 근데 매도비는 이건 뭐냐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수수료는 여러분들께서 어렴풋이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도비 이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받습니다. 대기업도 받는 거고 그래요. 엔카 보고 차주 딜러에게 가도 수수료를 이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다른 손님 받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안 팔고 다른 손님 받아도 되니까 저희 광고비 내갖고 어쩔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오늘은 뭐 티볼리만 이렇게 해갖고 해야 키워드가 좀 맞을 수가 있는데 소형 SUV 적정 시세 이렇게 딱 올리면은 조회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긴 한데 말이죠. 한눈에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 가운데 끔에 티볼리 얼마나 여쭤보신다면은 800에서 1100 사이 정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 금액 얼마입니까? 300이기 때문에 150이면은 950. 티볼리 에어는 좀 긴 거예요. 앞모습만 보여드렸는데 긴 겁니다. 앞뒤가 긴 거고 똑같은 티볼리 엔진에 뭐 뼈대 거의 뭐 비슷하고 그래요. 뒤에가 좀 긴 겁니다. 아머는 연식 좀 좋고 약간 바뀐 거. 베리뉴 티볼리 조금 바뀐 거 그렇습니다.
더뉴 티볼리는 구매하시기에는 좀 센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고, 토레스 인기가 있는데 2000 한 중반에서 2700 사이, 그러니까 2004, 5, 700, 800까지 500만원 텀 안에서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일 비싼 거는 3240짜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비싼 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세지 않나 라는 생각에 그냥 최종 금액인 것 같은,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런 차들만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하나 적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많이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봤구나, 그래 좋아, 그러면 1500이면 어떤 차를 사야 돼? 라고 한다면은 베리뉴 티볼리랑, 그 다음에 1500이면은 코나랑, 더뉴 코나는 어렵고 D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뉴 니로는 힘들 것 같고, 15만까지 이제 무사고 기준으로 그냥 단순 교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본 거고, 요 빨간색은 유사고 키로수 엄청 많은 거, 등급 제일 낮은 깡통 뭐 이런 것들 금액일 겁니다. 그런 조건이 하나 혹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그러니까 딱 중간만 가도, 중간은 뭐만 해도 중간은 간다, 뭐 그런 중간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너무 위에를 보게 되면은 좀 오히려 월불입금이 빡세지고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자유민주주의인 국가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돈 벌 수 있는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뭘 선택한다라는 거는 남이 해주는 건 아니긴 한데 대중적인 거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트랙스 사고 싶으시면 트랙스 사시는 거고 그래요. 다른 차는 또 뭐가 있을까? 수입차 중에서 말이죠. 아무튼 수입차들은 좀 가격적으로 세니까, 티로?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거, 푸조 2008 그런 것들, 뭐 시트로엥 C4 칵투스, 뭐 그런 게 좀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UX250이라고 렉서스 하이브리드의 이제 소형 SUV 급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도 있고, 그리고 인피니티의 Q30도 요게 뭐랄까, 부품은 독일 거고 조립은 영국에서 하고 브랜드는 일본 거고 했던 그 차가 부품이 벤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다 보니까 차는 되게 좋더라고요. 장고장이 있으면 조금 이제 짜증나긴 한데, 그래도 Q30, 인피니티 Q30도 있고 그래요. XC40 이제 볼보도 있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오늘은 국산차 위주로 한번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1500으로 뭐 살까요? 하면은 그냥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요건 아닙니다. 이거 700이고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미리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자면요, 그냥 준준형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게 준준형입니다. 요번에 이제 다 제가 조사한 거, 만약에 소형 SUV가 아니라 준준형을 보시려고 한다면은 HD는 아직도 좀 센 느낌인데 300에서 450 사이, MD는 뭐 500에서 750 사이인데 중간 금액을 보셨으면 좋겠다. AD는 이제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도 아직도 1000이 조금 넘어가야 적당하지 않을까. 더뉴 아반떼 AD는 1300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좀 괜찮은 거 보시려면 1400은 선은 보셔야 될 것 같고, CN7은 뭐 1400, 1500선 실물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상품성들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800 이상 2000초까지도 보는 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여하튼 K3는 775, 더뉴 K3는 1000 전후, 올류 K3는 1350 이렇게 봐주시면은, 참고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멈춰놓고 준준형을 타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건 뭐 있지? 제가 조사를 했는데 산타페 요거 있습니다. 요것도 조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저 엄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또 녹화를 또 확인할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보시는 건데 말이죠. 산타페 요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안 적어놨고요. 빨간색 금액 전후로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좀 좋게 보시려면은 이 사이, 요 사이를 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깔끔하게 타시는 거, 그다음에 그냥 고칠 게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성비로 이쪽. 근데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색깔을 못 맞추거나 등급이 낮거나 하는 이유들은 있죠. 사고 좀 있어도 관계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고 있는 차는 유사고인데 그런 차들이 좋을 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뼈대 먹은 거 말고 단순 교환 좀 있어도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무사고예요. 프레임 안 먹고 겉에만 먹은 거는 무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사고 시세가 되는 거고, 완전 무사고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코멘트는 완전 무사고라고 돼 있는데 막상 보험 이력 조회 보면 90만원, 150만원, 뭐 심지어는 200 좀 안 되는 금액까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이력 조회도 한 번씩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QM6보다는 더뉴 QM6 LPG,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빨간색이에요. 177이 이게 빨간색입니다. 렉스턴까지 한번 같이 넣어봤거든요. 일반 렉스턴. 이게 탐켄치 닮았다고 저 롤을 안 해갖고 몰랐는데, 롤하는 친구한테 야 이거 탐켄치 닮았냐? 그랬더니 오 있네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다 디젤입니다. 디젤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클린카지.com 들어가 보시면요, 요 매물들을 제가 다 업데이트를 최근에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 가까운 거리 계시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 일단은 한번 가서 저를 좀 좋아해 주시고, 이 사람 좀 믿을만하고 환경설명도 알아서 보여준다니까 한번 가볼까라고 하실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은 고르는데 한 30분 걸리고 한 3-4시간, 길면 5시간 6시간이긴 한데 보편적으로 3-4시간 잡고 저를 만나는 러닝타임이지 않습니까? 오시는 시간 가시는 시간 빼고 만나시는 시간이 3-4시간 생각하시고 와주시면은 제가 나중 오후 일정은 비워놓으시고 최대한 와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대화 속에서 고르는 거를 좋아합니다. 맡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더 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거 따로 한번 이렇게 또 봤고요. 3600 전후 되지 않나 싶고, 소렌토 4세대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투싼 NX4 하이브리드 3100 전후 있는데 이제 차가 대수가 2개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부가세 빠진 금액의 신차 금액을 얘기한 거고, 또 뭐 있나? 투싼 스포츠지 토레스 뭐 이것도 있어요. 엄청 많이 조사했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른 차종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중형으로 들어가긴 하죠. 배기량으로 중형, 소형, 대형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차 크기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찍다 보니까 다른 거 주저리 하다 보니까 50분 가까이 녹화를 했는데 이거 좀 줄이는데 또 오래 걸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5 시리즈랑 2 시리즈 비교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범위를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밑에 그냥 잘 봤어요 간단한 댓글 하나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낙사사님, 그 다음에 사마천 원리적 인식님, 그리고 양이 오영재님, 그리고 요번에 디다님, 그리고 깡구님, 항상 요즘에는 이제 잼민펀치님도 1등이라고 이게 또 자주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김빵똥님도 감사드리고, 정연수님 감사드립니다. WYTT님도 감사드리고요. 고쿠스님도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고슴도치님도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피드백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맨 땅에 허공에 제가 생쇼하는 느낌은 안 들어갔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